삼각함수 합시다. 삼각함수. (4-1) 읽어보세요. 정의. 어떻게 된대? 좌표평면 위에 몇 개의 점이 있어서 맨 위에다 찍어보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반지선 OX를 뭐라고? 이렇게 접어보세요. OX 이렇게 가는 반지선. 요거 이름이 뭐라고? 얘 이름이 시초선이에요. 여기 이름이 시초선이고 OI를 뭐라고 한다? 요 반직선 OI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 YOX 표시해봐 얘들아. 보통 각을 표시할 때는 요 작은 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여기를 뭐라고 하고 이거 가져가 하나. 작은 각을 몇 도라고 하고 알파 도라고 잡고 그때 저 각의 일반각을 뭐라고 나타내겠대?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 5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저거의 뜻은 뭐냐면 저 360도의 해석을 좀 해볼래? 360도가 뭘 뜻해? 몇 바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얘가 몇 바퀴를 돌아도 어차피 알파인 거는 일치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알파를 잡던지 한 바퀴 돌아서 알파로 가든지 두 바퀴를 돌아서 알파로 가든지 저 동경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몇 바퀴를 돌아도. 그래서 얼른 와. 그래서 동경 OI의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그 다음 줄 읽어볼게 알겠지? 동경 OI의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시초선 OX는 어디로? 얘는 어디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는다 이 소리입니다. 보통 요거 여기 X축이 있을 때 보통 여기 OX로 잡아서 이 방향이 시초선이 되게끔 보통은 잡는다 이 소리고 그때 O는 어디로? 원점으로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띡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O를 어디로 보통 잡고 원점으로 두고 X는 X축의 양의 방향 위에 있게끔 그때 일반각이 양수면 동경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 그게 적절합니다. 이렇게 요 각도 요 알파라는 각을 잡았을 때 양수가 되려면 여기서 반시계만큼 돌아서 가야 되지. 그래서 양수 값을 가지게 된다면 얘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잡고 그리고 그 다음 읽어봐. 일반각이 음수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몇 도 회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이게 좀 예시가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알파를 45도로 잡아볼게요. 그럼 그때 이렇게 돌 때는 플러스 45도로 쓴다는 거고 반시계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몇 도밖에 돌았지만 다시 한 바퀴가 몇 도니까 360도 반시계로 돌면 몇 도 돌아야 돼? 315도로 돌아야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앞에 빼기 3을 붙이겠다 이 소리야. 다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반시계가 플러스입니다. 여기까지 정의가 이해돼요? 요게 정의예요. 여기. 그러니까 각을 나타내는 정의예요. 각을 어떻게 나타낼 건지. 연습해보세요. 1번. 일반각 540도를 나타내보래. 그럼 시초선은 어디 써야 된다고?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에 점 X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그래서 이쪽 방향이 시초선이 되고 540도니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540도 회전해야 돼.
그러니까 한 바퀴가 몇이니까? 남은 각도는 18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180도. 여기가 중경 Y입니다. 요렇게 180도.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2번 일반각이 몇 도? 마이너스 120도니까 시초선을 여기 X로 잡는다면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도? 120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Y 해서 여기가 몇 도? 여기가 120도. 어떻게 되는지 이해돼요? 됐어? 그 다음 점 P 3번 점 P 찍어보세요. 어디 있는지. 점 P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 루트 3에서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동경으로 하겠대 얘들아. 이게 동경이야. 이게 동경이니까 시초선은 어디? X축에 양의 방향이어서 요 각도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맞아? 그럼 우리 잘 알고 있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가 1, 여기에 몇이니까? 루트 3이니까 요 각도가 몇 도여서? 60도죠. 2대1 대 루트 3으로. 그러니까 요 남은 각도가 몇 도? 120도에서 이 동경 높이가 나타내는 각은 120도가 이렇게 잡는 거야. 2대1 대 루트 3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4번 점 찍어보세요. 4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몇 사분면? 3, 4분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점 P고 요거를 동경으로 잡겠대. 그러니까 시초선은 어디야? 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반시계로 몇 도 돌아야 돼?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몇 도니까? 1대1 대 루트 2여서 몇 도가 되니까? 45도니까 180에다가 몇 도 더 회전. 그래서 플러스 225. 그러니까 225도다. 저 동경에 나타내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3번 다시 봐요. 문제에서 무슨 각 구하래? 일반 각이니까. 요게 문제에서 아까 저기서 우리가 예시로 잡았다 알파였고 맞지? 그래서 일반 각은 어떻게 돼? 그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n은 무슨 수? 정수입니다. 정수. 다시 얘기하면 음수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플러스 225가 내가 찾은 각도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내면은 곱하기 n 225 이렇게 쓰시면 저게 일반각이에요. 어렵지 않지? n은 정수. 마지막에 쓰시면 돼요. n은 정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표현들을 쭉쭉 배워볼게요. 알겠지? 4-2 정의 읽어보세요. 정의 4-2 읽어보세요. 어떤 상태인 거야? 무슨 꼴을 잡을 건데? 부채꼴을 잡을 건데 뭐랑 뭐가 같으면? 네,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호의 길이도 재봤더니 뭐가 되더라? R이 될 때 저 중심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는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요 각을 앞으로 1 라디안으로 정의합니다. 저게 정의예요. 다시 1 라디안의 정의가 뭐라고? 길이가 같을 때 무슨 각?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4-1 증명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도 표시 안 쓸 거야. 전부 다 얘처럼 파이로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원 둘레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찾죠. 그래서 원둘레, 요 원둘레 얼만데? 2R.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거는 호의 길이에요. 지금 이거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원 둘레 몇 파이 R에서 2파이 R 곱하기 몇 분의? 360도분의 무슨 각? 중심각 1라디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R 지워지고 여기도 약분이 되면서 180도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180이 넘어가면 파이는 몇 도다? 네, 파이가 18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호의 길이 구한 것 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우리가 이제 저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180도는 뭐다? 파이입니다. 다시 뭐라고? 180도는 파이예요. 각도를 실수로 표현을 하겠다 이 소리야. 다시 180도가 뭐라고? 파이라고. 그럼 요 증명 칸 많이 남았지? 연습 많이 해보세요. 45도 표현해봐요. 45도를 실수로 표현해보세요. 이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몇 분의 몇 파이? 네, 4분의 파이죠? 180이 파이니까 4로 나누면 되죠. (60도) 3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파이 120도. 자, 이거 별표 치세요. 보통 120도를 생각을 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해서 120이 되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고 보통 요런 형태로 보거나 아니면은 요런 형태로 봐요. 요렇게 보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빨리 써봐. 우리가 보통 특수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수각들을 요 특수각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외워둘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몇 분의 몇으로 항상 파이는 180을 다 써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전에 30도 한 번만 다시 해봐. 30도는 60도의 절반이죠.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파이. 그럼 또 180도는 여전히 뭐니까? 파이고 90도는? 그렇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돼서 너네가 방금 얘기한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적당히 몇 분의 몇을 해서 120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90도, 180도 단위로 끊어서 내가 필요한 각도를 찾으세요. 알겠지? 연습도 해볼게. 315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360 빼기 40. 그렇게 보시면 되죠. 360 빼기 45도. 그럼 360 몇 바퀴? 한 바퀴니까 2파이죠.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면서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됐어. 또 해볼게요. 아까 해봤던 거 540도 해보세요. 얘는 뭐 더하기 뭐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 더하기 180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3파이 하시면 되죠. 됐어. 하나 더. 225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렇게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세요. 요 특히 180도, 90도는 매우 중요한 각도라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면서 4분의 5파이다. 그래서 앞으로 각도는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실수로 다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찾는지 이해돼? 그러면은 5번 해보세요.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5번은 계산할 게 없어요.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도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이 몇이었기 때문에 예?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도 R이었던 부채꼴의 중심각이 1이었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몇 배로 늘었기 때문에 2배로 늘었기 때문에 2입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맞지요?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6번 해보세요. (270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예, 180 플러스 90도로 보시면 되고 180이 뭐였으니까? 파이였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해보세요. 7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계산하셔야 돼요. 180도가 뭐니까? 요거기 때문에 내가 100도를 만들려면 몇 분의 몇 배 해야 돼요? 100도를 만들려면 18분의 10배 하시면 되죠? 100도는 18분의 10파이죠.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8번 150도 표현해보세요. 뭐 더하기 뭐? 50 더하기 60이고 조금만 생각해봐. 90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파이에 60도가 아까 몇이었어? 3분의 파이여서 둘이 더하면 6분의 5파이 하시면 됩니다. 돼요? 9번 450도 해보세요. 몇 더하기 몇? 그렇지 360 플러스 90도이기 때문에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서 2분의 5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20은? 그렇지 360도 곱하기 2배죠. 360 몇 파이였으니까? 몇 파이? 4파이. 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도를 파이로 바꾸는 거 할 수도 있겠지? 도를 실수로.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사실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R이고 이제 특이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중심각을 뭐라고 하는데? 세타인데 세타가 뭐래요? 예, 이제는 이 표현이 이해 가시죠? 다 각도는 실수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해보세요. 호의 길이 어떻게 찾아야 돼? 여기가 L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 어떻게 찾아요? L은? 그렇지, L은 2R 파이 곱하기 몇 도분의? 360도인데 우리 360도 몇 파이였어? 그렇지, 2파이 분의 세타가 되면서 R 세타다. 됐죠? 360도가 2파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2번 부채꼴의 넓이 기본 형태로 파이 R 제곱 원 넓이에서 몇 도분의 뭐?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찾죠? 360도 몇 파이?
그렇지. 2파이분의 중심각 세타.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고 맞죠? 그래서 여기에 r 세타가 여기 위에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요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r 세타가 얼마니까? l이기 때문에 너네가 잘 알고 있는 2분의 1 r l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중학교 때 했던 거 또 하는 거니까. 이제 11번 특이한 거는 중심각의 크기를 뭘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실수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8이고 호의 길이가 6파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 무슨 곱식? L은 R 세타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R 세타, 8 세타가 얼마다? 6파이가 되기 때문에 중심각은 몇 분의 몇? 4분의 3파이다 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 12번 중심각이 2고 넓이가 36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찾으래요. 다시 중심각이 2고 넓이가 36이래. 넓이 공식 생각해보면 S는 뭐였어? 그렇지. 요걸 먼저 써야 되겠죠. R제곱 세타 요거. 그럼 다시 S가 얼마이고? 36이고 세타가 얼마니까? 2니까 R제곱이죠. 그래서 R은 얼마? 6.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얼마? 호의 길이는 무슨 세타? R 세타였죠? 얼마? 1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13번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전개도 한 번만 쓱 펼쳐보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그 뒤에 4-2 보세요. 동경이 몇 개? 그럼 시초선 어디야?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표현을 해보세요, 얘들아. 시초선은 원점 5를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이고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각각 뭐라고 하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동경이 뭐하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P도 여기 있고 Q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해당됩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아볼게요. 바로 증명 들어갈게요. 바로 증명을 해볼게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표현해보세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아까 일반각이 뭐였어? 내가 구한 각도에다가 360 곱하기 n을 더한 거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360도 몇 파이? 그렇지. 2파이 n 플러스 세타입니다. n은 무슨 수? 네, n은 점수. 그럼 같은 방식으로 베타라는 놈은 베타도 동경 OP, OQ의 일반각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타내야 돼? 2파이 그렇지. 2파이 n인데 n이랑 똑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잖아. 다른 동경이니까 맞지? 그래서 2파이 m 쓰시면 됩니다. 플러스 세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n도 무슨 수? 정수. m도 정수. 그래서 일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둘이 빼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게 되면은 세타는 어떻게 돼? 사라지고 2파이로 묶이죠. 2파이에 n-m으로 묶이는데 얘도 잘 보면은 n 빼기 m 무슨 수? 정수죠. 정수 빼기 정수니까 n 빼기 m도 정수.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일반각을 빼면은 몇 바퀴만큼 차이 난다? 이거의 무슨 뜻이에요? 2파이가 몇 도니까? 360도가 몇 바퀴? 한 바퀴인데 그거를 몇 배? 정수배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바퀴 차이 나도 두 바퀴 차이 나도 그냥 n 바퀴 차이 난다 이 뜻입니다. 2파이 뭐라 씁니까? K라고 합시다. K는 정수. 당연하지 않겠어? 두 동경이 일치를 하면은 일반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각의 차이는 한 바퀴에 정수배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맞죠? 그거대로 밑에 거 연습을 해볼게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중 하나를 뭐라고 하지? 세타라고 하는데 세타의 범위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2분의 파이가 90도, 파이가 180도니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 거야? 2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이에요. 그래서 6세타가 동경 OP와 뭐 하대? 일치하대요. 각 6세타가. 그래서 다시 십자가 6세타와 세타가 뭐 하대? 일치한대요. 맞아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맞죠? 쟤네 둘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저 둘의 일반각의 차이는 몇 바퀴? n 바퀴 차이 난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둘의 차이는 n 바퀴 나겠죠. 2파이 n 요만큼 차이가 날 거야. 6세타는 내가 지금 저게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몰라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6세타가 여기 있다는 소리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다는 거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여기 있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몰라. 어쨌든 바퀴수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까 저걸 만족시키는 세타의 값을 찾아야 돼요. 세타가 몇부터 몇 사이라고 했어? 2분의 파이부터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는 몇 분의 5분의 2파이 n인데 얘가 지금 2분의 파이부터 어디 사이래? 파이 사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n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몇 분의 몇을 곱해서 2파이 분의 5를 곱해서 요 범위에 해당되는 n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몇 분의 몇부터? 4분의 5부터 어디까지? 2분의 5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가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정수는 몇 개? 4분의 5부터 2분의 5 사이에 있는 정수 하나밖에 없죠. 그 정수 얼마? n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걸 다시 이쪽에다 대입을 해서 써보면 5세타가 몇 파이니까 그거 몇 파이? n은 2라고 했으니까 4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세타는 몇 분의 몇 파이? 예, 5분의 4파이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동경이 일치하는 거 해봤고 그 다음에 동경이 또 다른 상태인 걸 하나 더 해볼게요. 오른쪽 봐봐요. 읽어볼래요? 두 동경이 어떤 상태래? 두 동경이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대충 잡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P를 잡아줄게. 동경 OP가 이렇게 생겼을 때 너네가 OQ 하나 잡아보세요. 반대 방향이니까 Q 어떻게 잡아야 돼? 정확하게 요 라인 위에 어딘가 있는 Q가 돼서 이렇게 너네가 동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런 상태에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두 일반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재? 여기가 알파 이만큼이 베타입니다.
그럼 너네가 그림만 봐도 알겠지? 알파, 베타의 차이는 몇 도만큼 차이 나겠어? 지금 이렇게 그리면 몇 도? 180도 차이가 나는 거고 맞지? 내가 베타가 얼마나 돈지 몰라서 한 바퀴 더 돌았다고 한다면 360도만큼 더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밑에서 쓴 게 뭐냐면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은 일단 180도가 차이가 나는 건 확실. 맞아? 180도가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한데 얘가 몇 바퀴 더 돌지 알아 몰라. 그 바퀴수로 고정해주는 값이 요거예요. 이 파이가 몇 바퀴를 뜻하는 거니까? 한 바퀴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 파이의 2n 플러스 1이다. 요만큼 차이가 난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 말 자체를 이미 증명 끝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연습을 좀 해볼게요. 15번 봐봐. 자 세타 몇 써보면 파이와 2분의 3파이니까 180과 270 사이에 있는 거지. 3, 4분면 각도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여기 있어요. 지금 표현해봐 얘들아. 세타는 지금 요런 동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5세타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만큼 더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하고 어떤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요만큼이 5세타다 이 얘기야. 그래서 두 각을 빼게 되면은 무조건 몇 바퀴는 차이가 나고 반 바퀴. 그러니까 4세타다. 무조건 반 바퀴 차이는 날 거고 맞지? 근데 이 5세타라는 놈이 몇 번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걸 보정해주는 값이 요거예요. 이 파이를 한 바퀴를 몇 번 돈지 몰라요. 이 뜻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세타의 값을 4분의 아까 위에랑 똑같이 파이의 2n 플러스 1이 되게 되는데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세타는 몇 분의 몇과 몇 사이? 그렇지. 파이와 180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파이와 계속 파이 익숙해져야 돼.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n값을 찾으면 됩니다. 양수를 몇 분의 몇 파이? 4분의 뭐라는 거? 파이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요 부등식 풀면 돼요. 이제 어떻게 돼? 4보다 크고 뭐가? 2n 플러스 1이 나 뭐보다 작아야 돼? 6보다 작아야 되죠? 맞아? 그럼 다시 1을 빼고 2로 나누면은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2분의 5까지이기 때문에 2를 만족시킬 정수에는 몇 밖에 없다? n은 2밖에 없습니다. 지금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요 각세타를 다시 구해보면은 n은 2라고 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은 값이 4분의 5파이로 몇 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 이걸 토대로 또 다른 것도 연습 좀 해볼게요. 이번에 두 동경이 무슨 관계인지 얘기 좀 해줘요. 그렇게 그려볼래요? 내가 OP를 이렇게 줄게요. 동경 OP를 저렇게 줄 테니까 동경 OQ를 저 동경과 Y축 대칭이 되도록 그려보세요. 말 그대로 Y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Y축 대칭의 성질을 좀 보려고 여기가 알파죠.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동경이 이루는 값은 저게 알파인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면 이쪽도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을 몇이라고 했으니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봐도 답이 나오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가 돼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베타라는 놈이 몇 바퀴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으로 2파이 n을 갖다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요 연습을 해볼게요. 16번. 각 세타의 위치를 잘 잡으세요. 세타 어디 있어? 3, 4분면에 있죠. 각 세타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오늘?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런데 저 동경 세타하고 5세타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기 때문에 5세타는 여기 있어요. 요렇게가 5세타입니다. 그림이 회전수가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둘이 더하면 몇 바퀴? 둘이 더하면 반바퀴에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둘이 더하면 반바퀴에 몇 바퀴 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세타가 지금 파이 플러스 2파이 n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라는 값은 6분의 파이에 2n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힌트를 줬죠? 세타가 몇 파이와 몇 파이 사이? 그치, 파이와 2분의 3파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에 이동식을 풀어주시면 6부터 9 사이인가요? 2n 플러스 1이?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3이어야 7이죠? 맞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다시 세타 값을 찾아보면은 n이 3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 파이다? 6분의 7파이다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마지막 대칭 4-5. 두 동경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대충 그려보세요. 이렇게 동경을 줄게요. 내가 P를. 동경 Q를 잡아보세요. X축 대칭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다시 동경 P가 나타내는 각 여기가 알파죠. 그 다음에 동경 Q가 나타내는 각은 이렇게 돌아서 베타가 되는데 잘 알다시피 Y, X축 대칭이니까 이 각도도 뭐야?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몇 바퀴 차이나? 3바퀴 차이 나죠. 둘이 더하면은. 그런데 Q가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2n파이입니다. 어차피 한 바퀴 차이 날 거. 의미가 똑같잖아요. 어차피 뭐 여기다 파이를 갖다 붙이나 의미가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둘이 더한 것도 어차피 한 바퀴이기 때문에 얘가 몇 바퀴 돌든 상관없다. 그냥 몇 바퀴 차이 난다. n 바퀴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7번도 보세요. 2세타와 3세타가 나타낸 두 동경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인데 세타의 범위 잘 보세요. 몇부터 몇이야? 파이면 2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그리세요. 대충 알기 쉬운 대로 그려. 2세타가 지금 어딘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너네들 지금. 그런데 3세타를 했더니 얘가 무슨 축 대칭이 됐다고? X축 대칭이 됐다고. 여기 있다고. 요렇게가 3세타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죠? X축 대칭이니까 위가 2세타면 여기 밑에도 2세타가 되면서 두 각의 합은 n바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5세타가 2n파이가 되면서 세타는
5분의 2n파이죠. 그게 몇과 몇 사이? 그렇지, 0과 파이 사이. 그래서 다시 n의 범위 찾으면 어떻게 돼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5가 되죠. 여기까지. 여기 될 수 있는 정수 n은 몇하고 몇밖에 없어? 오, 이젠 두 개나 나오네요. 이제는 n하고 1, 2. 이 두 개 다 됩니다. 두 개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n이 1이면 세타 값은 얼마? 1인데요. 그래서 5분의 2파이가 될 거고, n이 2면은 세타 값은 얼마가 돼야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요 두 세타 값을 뭐 해달래? 합을 구해달래요. 몇 파이예요? 네, 5분의 6파이 몇 번? 4번. 오케이. 크게 어려움이 없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자 이제 삼각함수예요. 각을 잘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의하고 무슨 수였어? x인데 무슨 값? 실수 값이었어요. 맞지? 근데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삼각비는 다 뭘로 표현됐었어? 도로 표현됐었어요. 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탄젠트 몇 도 이렇게 표현됐잖아. 맞아? 그래서 함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함수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는 뭘 했어? 각도를 뭘로 표현을 했어? 실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함수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4-3 그려보세요. 대충 일사분면을 잡아보세요. 점피를. 점피가 x, y여가지고 동경 OP라고 했으니까 각도를 나타내는 무언가 세타가 있겠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세타니까. 맞아? 그때 삼각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별표 치세요.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사인 세타는 너네가 알고 있다시피 삼각형 아니에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더라? R분의 Y 좌표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R은 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루트 X 제곱 더하기 Y죠. 그게 뭐야? 우리 평면좌표 할 때 배웠죠? 거리입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의 거리? 원점과 점피 사이 거리입니다. 요게 지금 그 정에서 써놓은 R입니다.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정의가 된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R은 OP입니다. OP.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네, R분의 X. 그 다음 마지막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밑변 높이 아니야. X, Y는 다 어떤 거야? 점피의 좌표입니다. 좌표. 점피의 좌표로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삼각함수 값이 무슨 수도 나올 수 있겠다? 실수인데 음수까지도 너네가 이제까지 못 봤던 음수값도 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연습해 볼게요. 19번 하기 전에 18번 그냥 정의가 저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렇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18번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삼각함수의 값이 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표현해 보래요. 사인부터 합시다. 유농 사인 값이 양수일 때는 결국엔 누가 양수란 소리야? y 값이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피가 몇 사분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인은 1, 2, 4분면일 때는 플러스 3, 4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y좌표만 잘 보시면 돼요. 코사인은 x가 양수면 같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x좌표가 양수인 곳 요쪽이죠. 그러니까 1, 4예요. 1, 4일 때 플러스 나머지 2, 3일 때가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탄젠트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뭐 해야? 같아야 양수가 되고 달라야 음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x, y가 같은 부호를 가지는 게 몇 사분면? 그렇지 1, 3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2, 4가 마이너스다. 저걸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지? 사인은 누가 결정해? 부호를? y 좌표가 결정. 코사인의 부호는 누가 결정해? x 좌표가 결정하고 탄젠트는 둘 다 같이 결정을 하는데 부호가 어때요? 같아야 양수가 되고 달라야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해보세요. 원이 몇 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 예?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은? 반지름이 3이죠. 3.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3인데 문제에서 잘 보면 y는 2가 쭉 지나가서 그 점을 각각 뭐라고 하지? 여기 y는 2가 지나가면서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재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 점씨는 뭐고? 여기 3,0이어서 문제에서 잘 보면 각도 COA니까 어디? 요 각을 알파. 그럼 알파는 어떤 동경의 각도인 거야? OA의 각도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베타는 어떤 동경의 각이야? OB의 동경의 각입니다.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잡혔을 때 무슨 알파와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의 값이 얼마냐 묻고 있어요. 그럼 다시 삼각함수의 정의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가 저거를 하려면 두 동경의 좌표가 필요하죠. 좌표가 있어야 답을 낼 수가 있어요. A, B의 좌표 찾으세요. 지금 요거는 원 문제 할 때 많이 했죠. 처음 A의 좌표는 몇 컴마면? 마이너스 1, 2죠. 근데 원의 방정식 집어 넣어보면 되죠. y 값이 2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루트 5, 2가 되죠. 우리 다 원방 배웠지? 자, 그래 사인 알파 해보세요. 사인 알파의 정의는 뭐 분해? 거리 분해. 맞아? 거리 얼마였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니까? 그냥 루트 5기 때문에 그냥 루트 5죠. 루트 5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2.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코사인 베타. OB의 길이가 얼마야? 원의 반지름이죠. 큰 원에 3분의 무슨 좌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둘이 뭐 하래? 곱하래. 맞아?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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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나요? 뭐 엄청 어렵진 않죠. 20번 세타 몇 도 무슨 값?
세타 무슨 각이에요? 저렇게 펼쳐져 있는 각도를 뭐라고 불러요? 요 각은 무슨 각이에요? 둔각이죠? 둔각. 둔각. 맞아? 자 그럼 다시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둔각 세타를 사분면에 표현해봐. 둔각 몇 사분면? 동경이잖아. 동경.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둔각은 몇 사분면? 둔각은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얘들아 둔각은 몇 사분면이냐? 2사분면이죠? 응? 너네가 앞에서도 했잖아. 둔각이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저거 몇 사분면이었어? 2사분면이죠. 아 삼각형 나왔으니까 삼각비 문제가 아니라고. 삼각 함수니까 적혈평면을 끌고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그럼 둔각이면은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왜 플러스예요? 어머어머 지훈아 사인은 왜 플러스야? 동경 어떤 점 P에 대해서 사인의 정의가 뭐니까?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였죠. 이쪽 사분면이면 R은 양수 음수. 양수입니다. 사인은 플러스예요 지금. 저렇게 둔각으로 표현된 각은 플러스입니다 지금. 맞아? 코사인은? 그렇지. 코사인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대빵 쉽게 해줄게요. 봐봐. 이렇게 보는 걸 다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그림 그릴 거 아니잖아. 맞지? 그대로 해볼게요. 요 빗변 얼마? 5기 때문에 이 세타랑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이 이쪽인 것 같잖아. 맞지? 여기서 사인 값 찾아봐요. 삼각비에서 사인은 뭐였어요? 빗변분의 높이였죠? 몇 분의 몇? 5분의 3인데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5분의 3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은 뭔데? 5분의 4인데 그때 코사인 값은 양수래 음수래? 음수래요. 그래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저렇게 둔각일 때 삼각형에서 좀 보는 방법 이해돼? 하나만 더 해볼게. 그 밑에 여백 많으니까 밑에 여백 많으니까 다시 하나 그려봐. 뭐 지금 나 참여 안 된다 이거. 요거 연습 좀 해볼게요. 요거 빗변 얼마? 13. 세타는 둔각이다. 맞아?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2사분면이니까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니까 x분의 y가 되면서 마이너스죠. 요 삼각대에서 삼각비 얘기해봐. 사인은 13분의 5인데 사인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값은 13분의 10인데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탄젠트는 12분의 5인데 마이너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인데 2사분면이니까 각도는 이렇게 됐어요. 몇 분이지?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하나만 더 해보고 쉴게요. 밑에 여기다 또 그려봐요. 아, 이렇게 그려볼래요, 얘들아? 자, 저 각도에 대한 삼각비 값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좌표를 잡아서 풀겠지만은 그냥 요 길이 가지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때 빅변 얼마? 2. 자, 그래서 삼각비 값 다 찾아볼 거야. 세터는 몇 사분면? 세타는 3, 4분면 각도야. 맞아? 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사인은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였지. 맞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사인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맞아? 코사인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요거. 탄젠트는 윗변분의 높이에서 루트 3인데 플러스니까 요거. 실제로 너네가 아는 것처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점의 좌표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맞아? 사인의 정의 써보세요. 사인 세타는 뭐였어? 거리분의 y 좌표 요렇게죠. 그 다음 코사인의 정의는 거리분의 x 좌표니까 요거죠. 탄젠트는 무슨 좌표분의 x 좌표분의 y 좌표에서 요거여서 너네가 똑같은 결론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잠깐 쉬고 이렇게 삼각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알겠지? 지수로고보다 좀 낫나? 한결 표정이 다들 밝아졌어. 지수로고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보이는